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석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혀의 대답은 주님에게서 온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결백해 보여도 영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언 16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건설 사업은 아직도 호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형준 빌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빌더이신 그 윤형준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 지금 직업은 빌더고요. 와이프하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은 94년도에 왔습니다. 네, 예, 이민을 가다 일찍 오셨는데요. 예, 어떻게 그 뉴질랜드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여행하다가 외국에서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할 마음도 있었고요. 네, 예, 그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가 24살, 이민 올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학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직장을 가지다 오셨나요?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예, 그때 올 때는 한국에서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때 지구 환경, 예, 그쪽 지질학, 예. 아, 예, 지질학 가족이었군요. 예, 근데 이민을 일찍 또 이제 오셨는데요. 예. 그때 그 뉴질랜드를 이렇게 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때 호주를 갔다가 호주가 좋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게 키위였는데요. 네. 뉴질랜드도 호주 못지않게 좋다 그러시고 그때 또 어떻게 영주권을 딸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뉴질랜드도 이렇게 들리셨겠네요. 아니요, 영주권 따고 답사차 왔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제일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젊은 나이로 오셨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정착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때 12월에 와가지고요. 바로 그 다음에 3월부터 그냥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상대에 들어가서 IS 전공하고 다음에 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그 4년 뒤에 졸업해가지고 바로 이 나라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요. 한 3년 네. 근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때가 그 몇 년도였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99년. 예, 그러니까 99년도에도 이렇게 그 컴퓨터 회사가 있어가지고 또 취직을 하셨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빌더신데요. 예, 어떻게 해서 그 빌더가 되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막바지에 저희가 저희 집을 짓게 되면서요. 그러다 와중에 또 회사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유니텍 가서 네. 이 카펜트리 과정을 하게 되고 빌더가 됐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빌더로서 이제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셨고, 예, 지금까지 어떤 건물을 지셨습니까? 빌더는 한 2003년, 그러니까 한 17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자그마하게 리노베이션 아니면 샵피팅, 그 조그마한 건물 신축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 한국 교인분들 중에서는 빌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제일 처음 그 빌더로서 할 때는 어떻게 카펜터 일도 경험을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죠. 뭐든지 간에 직접 부딪혀보고 시작하는 게 좋죠. 자기 특성에 맞는지. 제일 처음 이제 빌더로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어렵던가요?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이 좀 거칠어요. 예, 이날 현지인들도 그렇고 이 나라가 한국만큼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귀천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도 어쨌거나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고 좀 사람들이 좀 달랐죠. 예.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일할 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인종은 어느 쪽 분들이 많았습니까? 처음에 어프렌티스 할 때 이래서 도제할 때는 주로 백인 아니면 이 나라 섬나라 애들, 마오리 다양했어요. 예, 뉴질랜드에서 이제 그 빌더가 되는 아마 과정이 있을 텐데요. 예,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2000년 초반에 이제 리키홈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빌더들도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정착이 됐어요. 네. 그 이전에는 아무나 그냥 빌더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 3, 4년 공부하면서 도제를 해야지 이제 정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니텍에서 빌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저도 이제 유니텍 처음 1년 과정 했는데 그 1년 과정은 그냥 유니텍 자체의 커리큘럼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 나라 트레이드 퀄리피케이션 그걸 레벨 4를 따야 돼요.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대략 한 3년, 4년 블락코스 하면서 도제를 마치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직접 그 3, 4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을 채워야 돼요. 네. 네. 예, 그때 그 3, 4년은 그럼 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제가 직접 남 밑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도제할 때 일하던 보스가 이제 대신 이렇게 좀 슈퍼바이저 해주고 그러니까 제 사업체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채웠어요. 뭐 그 유니텍에서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하셨죠. 네. 네. 근데 1년 동안은 어떤 거를 가르치던가요? 어떤 걸 배우셨습니까? 주로 유니텍 1년 과정은 그러니까 순수한 카펜트리, 그러니까 집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목수 과정이고요. 예,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 1년 과정은 재밌어요. 예,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에서는 물론 이제 빌더도 자격증들이 있죠. 예, 그런 그 자격증을 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식 기본적인 아주 정부가 권하는 루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 4년 일하면서 이제 블락코스 그렇게 하는 학교가 유니텍이나 뭐 MIT 마누카우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 이제 코스웍을 할 수도 있어요. BCITO라고 그렇게 과정을 마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벨 4 NZQA에서 인정하는 카펜트리 퀄리피케이션을 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퀄리피케이션이고 나중에 또 이제 라이선스를 또 등록을 해야 돼요. 뉴질랜드도 이렇게 뭐 건물을 질 수 있는 아마 라이선스가 아마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죠? 그 등급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카펜트리랑 뭐 또 사이트 레벨 1, 2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카펜트리로 거의 정착이 됐어요, 이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학교 1년 과정을 접하고 그다음에 한 4년 동안 경력이 필요하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1년 과정은 기본적인 학교 자체의 코스고 또 이제 빌드를 위한 코스가 따로 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코스가 이제 유니텍에도 있고 MIT에도 있고 그런 3년 과정, 유니텍은 뭐 4년 과정이고요. MIT는 3년 과정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파트타임 코스예요. 네, 그런 과정이 있어요. 빌더가 되는 그런 코스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3, 4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 경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3, 4년 동안 하면 돼요. 아, 3,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현장 경력을 쌓으면은 이제 빌더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퀄리피케이션. 예. 네. 예. 근데 그 빌더하고 카펜터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퀄리피케이션은 이제 카펜터 라이선스고요. 네. 그거는 이제 엄격히 말하면 그렇고 소위 말해서 이제 빌더라 하면 그런 카펜터 플러스 이제 현장을 집을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견적내고 뭐 그런 사람을 소위 빌더라고 그러죠. 네. 예. 빌더는 이제 보통 자기가 이제 그런 현장을 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펜터 과정을 마치고 이제 카펜터로 나갈지 이제 빌더가 될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그걸 정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카펜터 자격증도 있는데 빌더도 그러면 별도의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예, 빌더도 아마 뉴질랜드에 그 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그 협회가 있을까요? 빌더라 하면 이제 크게 두 조직이 있는데 네. 물론 말씀드리지만 그건 4조직인데요. 네. 이제 NZCB가 있고요. Certified 빌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빌더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리키홈 2000년 초반 리키홈 이전에는 마스터 빌더 협회가 유일무이했는데 네. 이제 그런 리키홈이 생기고 정부에서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랑 라이선스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이 없으면 빌드를 못 하니까 다시 이제 CB라고 그런 퀄리피케이션만 있는 사람, 퀄리피케이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그게 NZCB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오히려 조직을 든다 그러면 NZCB가 더 낫죠. 근데 이런 그 협회에 가입을 하면 어떤 뭐 유연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마케팅이고요. 마케팅 네. 목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무래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죠. 뭐 인슈런스 같은 것도 대행해 주고 네. 아니면 저런 인플로이 관계된 것도 이제 직원들 관리 같은 것도 스포트해 주고 물론 그렇죠. 회비가 들겠지만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요. 광고를 하니까. 예. 네. 집을 짓는 그런 과정,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많이 짓는데요. 그 과정을 그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계는 일단 디자이너가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빌딩 법규에 맞게
도면을 그려주고 그다음 법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마련해서 카운실에 제출해주면 네. 이제 카운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허락을 해주는 과정, 그게 뭐 빌딩 콘센트 과정인데, 네. 예, 그런 과정을 그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도면이 나오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있는. 근데 그 빌딩 컨센트하고 리소스 컨센트인가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빌딩 콘센트는 이제 미리 정해진 그 지역에 관련된 플래닝, 뭐 행정 구역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법규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 마련해서 낼 수 있으면 빌딩 콘센트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환경 평가나 그런 문제를 이제 오픈 답안처럼 이제 답을 만들어서 내는 과정이 리소스 콘센트 과정.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인허가 과정에서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크게 말하기는 힘든데요. 보통 빌딩 콘센트 같은 경우나 뭐 리소스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달은 들 거고요. 네. 준비하는 과정 한 달, 그다음에 이제 카운슬 측에서 그걸 평가하고 이제 그란트 하는데 또 한 달, 최소한 한 달은 잡아야죠. 집을 짓는 건축비를 산정해야 되는데요. 이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물론 그걸 전문적으로 이제 산정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뭐 한국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 퀀터티 서베이를 해야죠, 그죠? 네. 예, 해주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그만 그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빌더가 도면을 가지고 그 견적을 산출하죠. 예. 그렇습니까? 그럼 그 견적은 어떻게 산출을 하죠? 예를 들어서. 주로 경험이죠. 경험이고 이제 뭐 물론 말로 쉽게 설명하면 그냥 도면을 가지고 이제 각각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들한테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건축 자재 제공회사한테도 견적을 받고 그래서 모아서 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큰 그림은 대충 이제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주택을 이제 짓는다 그러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공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우기를 피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 나라도 요즘 기후가 변덕이 심해서 그런데 9월, 10월이 제일 좋겠죠. 9월, 10월. 9월, 10월에 시작을 하고요. 예. 예, 그럼 보통 그 주택 한 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4개월, 4, 5개월 별 문제 없으면. 예. 예, 이제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 아마 많은 협력업체들이 아마 필요할 텐데요. 보통 그 몇 개나 협력업체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협력업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면을 그려주는 디자이너가 있고요. 디자이너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구조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엔지니어가 있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협력업체가 있고, 네. 이 나라는 확실하게 이제 우수관, 하수관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땅에 묻혀 있는 배관을 담당하는 드레인레어가 있고요. 그 외에 배관을 담당하는 플러머가 있고,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축 자재를 제공해주는 또 회사가 있고요. 보통 그런 회사가 팀버나 이렇게 프리넬이라고 미리 조립식 구조물 또 만들어줘요. 네. 그런 회사가 있을 거고요. 또 요즘 뭐나 물론 팀버 주택이지만 좀 이렇게 스팬 이렇게 구조가 좀 길어지면 또 스틸 패브리케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 스틸 빔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외에 이제 목수가 있고요. 카펜터가 있고 다음에 지붕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윈도우 도 외부 창호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고 다음 내부 창호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다 하면 이제 안에 집보드를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전기도 있네요. 전기 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음 집보드를 붙이면 또 이제 집보드 사이에 이음을 이어주는 집 스타퍼가 있고 다음 페인터 다음 키친 캐비넷 만들어주는 사람 다음 그런 타일러 다음 카펫 레이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협력업체들과 함께 이제 집을 짓는 과정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작업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공정 순서별로 한번 쭉 집을 한번 져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순서가 비슷해요. 일단 디자이너가 이제 도면을 그려주면 네. 측량사가 와서 이제 사이트 세팅을 해서 이제 집에 귀퉁이를 다 찍어줘요. 그러면 그 집의 모서리에 맞게 파운데이션 팀이 와서 또 이제 기초를 해요. 기초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뭐 팀버 기초도 있을 거고 이제 콘크리트 슬랩 뭐 한국말로 슬라브 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기초를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목수가 와서 이제 팀버 골조를 프레임을 세워요. 벽만 아니고 이제 지붕까지 그 루프 지붕 구조까지 다 세우고 나면 이제 외장 준비를 해야죠. 예. 네. 근데 그 목수할 때는 어떻게 그 목수들한테 예.
그 자재까지 다 맡겨서 해줍니까? 아니면 자재는 별도로 이렇게 주문하고 조립만 별도로 하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빌더가 모든 걸 제공하고요. 이제 카펜터가 와서 이제 조립을 하죠. 빌더가 팀버 그 오더를 하겠군요. 오더를 하죠. 네. 예. 그 오더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건 오히려 심플해요. 그거는 그대로 이제 디자이너가 준 도면을 스플라이한테 맡기면 걔들이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요.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화 돼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계산을 해서 커팅해서 물론 조립은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제 카펜터들이 이렇게 조립을 하는군요. 조립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진행될까요? 그래 조립을 하고 나면 이제 외장 준비를 하죠. 이제 창호도 외장 창호도 끼우고 외장 붙일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외장을 다 이제 대충 이제 지붕 그 가중 와중에 이제 지붕도 씌우고요. 지붕은 보통 그 어떤 지붕들이 요즘 쓰이고 있나요? 지금도 이 타일 루프를 기와를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칼라 스틸도 많이 쓰죠. 요즘은요. 그러면 이제 그 지붕 업체도 별도로 있겠네요. 있죠. 예. 지붕도 하고 그렇게 이제 밖에 이제 창이랑 외장이랑 지붕이랑 이제 단도리가 되면 그 외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은 많이 웨더보드라고 팀버를 많이 쓰는데 아직도 또 벽돌도 하기도 하고요. 네. 예, 크게 두 가지죠. 뭐 요즘 많이 쓰는 게.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막고 나면 이제 집안에 이제 플러머랑 이제 배관공이랑 전기가 와서 이제 배관을 하고 이제 집보드로 덮고 미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가구를 집어넣고 뭐 그전에 참 문도 달아야겠네. 안에 문도 달고 그렇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네. 타일도 붙이고 뭐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외부 또 이제 적용도 좀 해야겠네요. 조형도 하고 예. 네. 중간중간에 이제 카운트 인스펙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스펙션은 어느 포인트에 나오나요? 일단 뭐든지 했던 게 가려지기 전에 다 검사를 해요. 일단 뭐 기초 단계만 해도 가장 일반적인 기초 단계는 기초에서만 한 서너 번 인스펙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기초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땅을 한번 파고 인스펙션 받고 이제 거기다가 철근을 넣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철근 넣고 땅 파고 철근하고 이제 그걸 덮지만 않으면 거기서 한번 인스펙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 파고 철근 기본 철근을 넣고 인스펙션 받고 푸팅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줄기초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다 벽돌을 기본적으로 한번 쌓고 블락을 쌓고 또 인스펙션 받고요. 처음에 이제 이빨로 치면 이제 잇몸이 잘 만들어졌는지 잇몸이 충분히 깊이가 있고 이빨이 잘 박혔는지 그 이제 인스펙션 하고 다음에 철근을 붓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블락이 일종의 이빨이죠. 블락을 쌓고 블락이 더 잘 됐는지 보고 예, 그 후엔 또 어떤 인스펙션이 또 남아 있습니까? 그에도 이제 또 블락을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콘크리트를 채우고 또 받고 인스펙션을 다음에 또 이제 그 위에 채우고 또 이제 줄기초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또 이제 그 안쪽 부분을 또 메탈이라고 이제 자갈을 채운 다음에 다진 다음에 또 인스펙션 받고요.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자갈 위에다가 이제 모래 깔고 그 위에다가 또 메시라고 해서 메시를 덮고 또 메시 깔기 전에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플러밍을 작업을 또 해야죠. 플러밍 인스펙션이 또 있죠. 플러머가 또 이제 거다가 내부의 배관을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초에서만 인스펙션이 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초 위에 졌을 때는 어떤 또 인스펙션이 있을까요? 기초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슬라브를 다 치고 나면 프레임 세우고 이제 프레임 인스펙션이 있겠죠. 근데 그 팀버 조립한 거를 뭘 볼까요? 일단 조립이 잘 됐는지 어떻게 잘 고정이 되어 있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그 키 포인트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키 포인트는 어느 뭐 조인트 부분을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팀버와 팀버 간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제 팀버하고 바닥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대부분 그런 연결 상태죠. 네. 그러니까 바람에 안 날아가고 지진에 흔들리지 않게. 그럼 이제 팀버 네. 골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인스펙션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월 루프 프레이밍 인스펙션까지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랩하고 프리클래딩이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팀버 프레임하고 이제 외장 사이에다가 또 랩이라고 이제 요즘 말하면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은 이제 비닐이 아니고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천 같은 거를 뒤집어 씌워요. 예. 그런 랩을 하고 그 외에다가 이제 또 요즘은 또 리퀴엄 다음부터는 캐비티라고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요. 최소한 20mm 이상 공간을 만드는데 그런 패턴도 체크하고 예. 그렇게 또 인스펙션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리퀴엄 이후로 또 창호 주위도 또 다 이렇게 C를 체크해요.
거다가도 다 둘러싸고 그런 것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을 하고, 외장도 이제 인스펙션을 할 때도 있고, 보통은 요즘은 웨더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인스펙션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한 번은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까 프레이밍 할 때 루프 인스펙션을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거든요. 예, 같이 하기도 하고요. 예, 루프 프레이밍도 똑같은 목적으로 체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러밍, 아까 골조가 되고 하면 이제 외장이 되면 내부 공사하는데 똑같이 다 검사하는 거예요. 플러밍도 검사하고요. 근데 전기만큼은 전기 보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팀이 네. 하면 네. 그래도 따로 인스펙션은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감리가 되니까요. 예, 자기가 그렇군요. 전기 사장님이 자기 책임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단열재도 넣고 단열도 인스펙션하고 다가 집보드를 붙이거든요. 집보드도 중요해요. 대부분 이 나라 집보드가 가장 기본적인 내진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집보드도 잘 고정됐는지 적당한 집보드를 썼는지 체크하고요. 뭐 그러면 거의 일은 다 끝난 거, 거의 끝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건물의 달세 그 최종적으로 하는 인스펙션은 무엇일까요? 파이널 인스펙션인데요. 파이널 인스펙션에서는 이제 여기서 빠뜨린 것들 다 이제 돌아보면서 다 체크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고 파이널 인스펙션 끝나고 이제 뭐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게 이제 관련된 팀들이 일종의 자기가 일을 했다는 레터를 써줘요. 그 레터를 다 집어넣고 그 하면 레터는 그러면 협력업체들의 레터가 되나요? 우리가 뭐 프로듀스 스테이트먼트 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디자이너부터 엔지니어, 목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크게는 필요 없는데 뭐 방수한 팀, 지붕팀 다 이렇게 목수도 일반적으로 PS3를 쓰기도 하죠. 다 쓰죠. 그래 다 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왔던 그 좀 큰 협력업체들이 이렇게 다 자기가 한 일을 개런티한다는 그런 레터를 본인들이 직접 쓰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무슨 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인스펙션 그 감독관이 사인하는 거 하고 또 협력업체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개런티하는 거 하고 이것이 다 포함돼야만 준공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인스펙션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인스펙션을 카운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오는 거 그것도 시간을 잘 맞춰야겠네요. 잘 맞춰야죠. 특히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곤란한 게 비가 또 되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파고 비가 와버리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인스펙션이 카운실에서 수십 번 나와서 인스펙션을 하겠네요. 10번 정도 대부분. 그렇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10번 정도에 모을 수가 그러니까 한 있어요. 번에 나와서 이것저것 다 예, 보기 한 때문에. 번에 보면. 네, 10번 보는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빌더로서 공사 중에 그 가장 그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기초죠, 기초. 네, 기초가 있고요. 방수는 어떻습니까? 요즘 옛날에 그 리깅 그 프로그램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아주 특별하게 뭐 이렇게 외장재를 뭐 서너 개 이상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게 네. 아주 특이한 디자인이 요즘 웬만해서는 그런 집은 없어요. 요즘 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플라스터링 집들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죠. 그거는 왜 그 플라스팅 집이 리킹이 많이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런가요? 어느 그죠? 부분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할까요? 지금에 선호하지 않는 거는 그런 목적보다 그런 이유보다는 이제 지금은 많이 캐비티라고 해서 2중, 3중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터 집이 비가 샌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마케팅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유지 보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드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이 일을 하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집을 지실 때 그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구하느라고 뭐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소개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수소문에서 찾기도 하고 근데 일단 관계가 유지되면 웬만해서는 계속 유지하죠. 네. 근데 그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 같은 협력업체들이 그 비용이 차이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같은 협력업체가 되면 서로 웬만해서는 서로 같이 공생하는 거니까요. 서로 나눠서 일을 하는 건지 말 그대로 협력업체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맞춰서 근데 가죠. 그 동종의 협력업체가 아마 뭐 A사도 있고 B사도 있고 C사도 있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자재를 쓰는데.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협력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그 인정분표는 어떻습니까? 다 키위는 아니겠죠? 아니죠. 예. 아주 다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기초도 쭉 보시면은 카펜터 해가지고 얼마나 카펜터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던가요? 주로 카펜터는 한국 사람이 많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타일루프 같은 경우는 보통 사장은 백인이고 옛날 현지 키위고 일하는 애들은 대부분 섬나라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칼라스틸 루프도 백인들이 많고요. 예, 물론 한국 분도 있지만 그렇고 집 픽싱 하는 거는 집보드 붙이는 거는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이 일하니까 러시안 그쪽 애들이 많고 플로밍 쪽은 다양해요. 주로 아시안도 있고 뭐 한국분, 뭐 중국 사람, 키위 다양하고 전기도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키위 다양하고 뭐 아까 집 스타핑은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많고요. 예,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팀보인데요. 예. 그 팀보에는 어떻게 뭐 키들도 있고 아시안도 많고. 예. 지금은 거의 물론 키위도 있겠지만 아시안이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겠네요. 예, 많죠 지금. 네. 이전에는 이렇게 뭐 키가 이제 팀보, 카펜터를 하면은 뭐 집이 좀 튼튼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값은 비싸지만요. 그다음에 그 윗분이면 좀 싸고 품질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죠. 예. 아무래도 아시안인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제 볼 때는 좀 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죠. 예. 네. 예. 근데 제일 침착할 때 이제 카펜터 일도 하셨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하니까 그 힘들진 않던가요? 많이 힘들죠. 힘든 거는 첫째로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네. 무겁고 위험하고 예, 그러니까 힘들고요.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말좀 거칠고. 예, 근데 그 카펜터를 할 때 아마 그 팀이 있을 텐데요. 그 건물 조립한 팀은 몇 명이서 이렇게 아무래도 일을 했습니까? 카펜터 가려면 최소 2명에서 한 3명, 4명까지 예, 큰 집 지을 때는 예. 아, 그러니까 두세 명이서 이렇게 예. 전체 조립을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일하실 때는 뭐 한국 사람끼리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팀이랑 같이 이렇게 저 일을 카펜터 했습니까? 처음 어프린트 살 때는 저 영국이었어요. 예, 사장 보스가. 네. 그럼 이제 같이 영국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했겠네요. 보스는 영국인데 이제 또 키위도 있고요. 예, 여기 또 섬나라도 있고 다양했죠. 네. 그 사람들이 일하는 패턴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열심히들 합니까? 어떻습니까? 강도 있게는 하는데 많이 쉬죠. 예. 근데 한국 분들도 지금 건설 주택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시다 그랬는데요. 예. 그렇게 그 카펜터들이 많으십니까? 한국 분들이? 예, 좀, 예, 되죠. 뭐 빌더들도 많으시고요. 예, 빌더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요즘 그 옛날에 비해서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올랐죠? 올랐죠. 예. 예, 그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일단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도 거의 2배,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을 비교하면 인건비도 거의 2배로 올랐고, 자재값도 자재라기보다 좀 더 많은 자재가 들어가죠. 다양하게. 이제 그만큼 법규가 강화됐으니까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법규가 강화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강화가 돼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2000년 초반에 이제 리키홈 생기면서 이제 비가 안 새게 하려고 2중 3중으로 이제 감리도 많이 하고 손도 많이 가고 또 추가 공정도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이제 크라이처치 지진 생기면서 또 이제 구조적으로 더 많이 강화됐죠. 한 2배 정도 더 강화됐죠. 튼튼하게 짓죠, 지금은. 예, 근데 어떻게 지금 그 작업을 실제로 하는 카펜터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형태입니까? 부족하죠. 예. 그러면 이제 주택을 질 때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사람 부족 때문에 이렇게 부족 좀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되고 지난 그런 건 없습니까? 지난 한 5년, 지난 4년, 지난 4, 5년은 엄청 사람 구하기 힘들었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뭐 주택을 뭐 10만 채를 짓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있는 그 작업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또 효율적으로 돌리면 지금은 이 나라가 워낙 시장이 적으니까 그 적은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쉬는 사람은 쉬고 하는 사람은 큰일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협력처라고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작업은 잘 되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그 많은 한 18년, 17년 이렇게 이제 건축 업무에 종사했는데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 자재가 많이 변형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야, 자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더 튼튼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예, 더 견고해지고 많이 좋아졌죠. 예. 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자재도 뉴질랜드 생산되는 게 있고, 이제 수입품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대부분 수입이겠죠. 대부분.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 직접 사오는 게 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요즘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중국에서도 가져오니까 가격 경쟁이 되겠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 한번 뭐 최근은 아니지만 한 4, 5년 전에 가봤지만 별로 사올 게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뭐 본인의 집도 뭐 직접 뭐 지셨는지요? 저희 집은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요. 네. 그때가 이제 제가 도면도 제가 그린 것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자재랄까 구조랄까 그런 걸 갖다 많이 이렇게 관여를 했죠. 예. 네. 지금 이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오클랜드 인구가 느니까 땅값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말했지만 그만큼 이 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다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뭐 집을 주시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예, 재밌습니다. 예, 빌더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성품의 사람이 예, 빌더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렇게 관리하는 걸 관리라기보다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해야죠. 이제 공정을 할까 공정 순서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 업체랄까 자재랄까 돈이랄까 다음에 이제 사람만 해도 클라이언트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엔지니어가 있고 카운실 인스펙터가 있고 여러 개를 갖다가 이제 그 자체 하나를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풀어가는 걸 좋아하는 걸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빌더하고 카펜터하고 작업의 분야는 많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펜터는 그 이제 집 전체 공정에서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빌더를 하면 그 카펜터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을 어레인지 해주는 사람이 빌더죠. 그 조그마한 집 짓는 데는 따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빌더가 다 모든 공정을 어레인지 하니까요. 한국에서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저 빌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빌더는 대부분 19은 이제 카펜터죠. 그러니까 빌더를 하면 이제 카펜터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만약에 한 50대 이후에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카펜터가 포함된 빌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순수하게 프로젝트 매니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럴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다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또 이제 또 견습을 또 해야겠네요. 2년 그래서 동안. 어프렌티스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그 집을 짓는 것이 상당히 그 좋은 그 스킬인데요. 뭐 어떻게 지금 하신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신지요? 한 70% 만족합니다. 그럼 30%는 어떻게? 아무래도 이것도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사람이 힘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 생활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규칙적이라서 힘들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좋죠. 예, 근데 요즘 그 휴일 날도 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휴일 날 일 안 하죠. 아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일을 안 하지만 대부분이 안 직원들은 일 안 하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죠.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그 뉴질랜드 그 건축 문화라고 할까요? 건축 시장이 좀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제 소위 빌더 한 명이서 집 한 채를 집을 지었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디자이너가 총 공정을 슈퍼바이저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제 디자인 앤 빌드라고 디자인 앤 빌드 회사가 디자인 만들고 또 카펜터를 이제 텐더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고. 근데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대개발이 크게 이제 개발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룹 빌더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룹 빌더 회사가 큰 빌더 몇 팀을 거느리고 또 그 빌더는 또 한 대여섯 팀의 카펜터를 거느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종으로 아주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집을 짓고 있어요, 요즘은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그 직원 비슷하게 되는 아니, 겁니까?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제 다 콘트랙 관계죠. 아, 예, 그렇게 되는군요. 다 책임을 지고. 예, 그만큼 이제 규모가 좀 커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룹 빌더라는 개념을 통해서 같은 그룹 빌더의 관계가 이제 계속 이어지니까요. 좀 더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좀 더 물론 이것도 일종의 하청의 하청이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카펜터들도 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찌 보면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빌더의 몫은 좀 줄어들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한 회사에 이렇게 소속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카펜터는 또 카펜터 회사가 있고요. 또 이제 중간 빌더 회사가 있고, 그다음 그룹 빌더 회사가 있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옛날하고 좀 많이 개별적인 것보다도 이제는 그룹적으로
이렇게 빌더들이 움직인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빌더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그 조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일한 만큼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재미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욕심을 안 자그맣게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도 키울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저 아들이 관심 있다 그러면 아들도 시킬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생각에 빌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는데요. 예, 실제로 뭐 제 생각에는 아까 해볼만합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을 따고 기본적인 빌더로서의 그러니까 카펜터로서 익스피리언스만 쌓고 그 외에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모든 그런 협력업체나 엔지니어, 디자이너, 공정, 파이낸스, 프로젝트 관리 그것도 건보지 않게 중요하니까요. 네. 다 해야 되니까. 예, 현재 그 뉴질랜드에서의 그 건축 시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활성화돼 있습니까? 될 것- 어떻습니까? 돼 있고 더 될 것 같고요. 인구는 네. 계속 늘 것 같으니까. 네, 혹시 그 이제 그 보통 카펜터나 이렇게 빌드로 시작하는 그런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마치거나 고등학교 뭐 졸업반 좀 되면 이미 자기 길을 정하죠. 트레이드로 갈지 아니면 대학교로 갈지 정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걔들은 시작하니까 진짜 마음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이제 퀄리파이드 빌더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도 많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게 힘드니까 보기는 그러니까 전기 쪽에는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플러머인가 본 것 같은데, 빌더 쪽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하고 프로모 쪽에 한국분들도 많죠? 많이 계십니까? 많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것도 그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저희들보다 힘들면 힘들었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격증도 이 나라 자격증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이죠, 다.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이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윤형준 빌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